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샬롯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요즘 미국에서 인기 있는 진짜 웃긴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인데요. 제목은 한국 드라마 너무 많이 본 사람들 특징입니다. 이렇게 김치 먹고 있어요. 뭐? 대답 진짜 한국 사람처럼 하죠. 진짜? 어머. 미쳤다, 미쳤어. 이거 근데 진짜 요즘 미국 사람들은 많이 이러고 있어요. 과장하는 게 아니라 요즘 미국에서 이 어머 하는 여자들 사이에서 쓰이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어머라는 말이 좀 많이 여성스럽고 좀 뭔가 슬랭하는 느낌? 좀 쿨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예쁜 여자들이 어머 할 것 같은 느낌이라 미국에서 진짜 요즘 많은 여자들이 어머라고 말하고 미쳤다, 미쳤어 라는 말도 많이 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에서도 가끔 보면 Oh my God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shit 이라던가 what the hell 이라는 말 쓰시는 한국인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는 what the hell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가끔 사람들이 놀라는 표현으로 영어 쓰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웃기게도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말 쓰고 있어요. 어머 이러면서요. 웃기죠.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게 괜찮아 이거예요. 이게 괜찮아 라는 말이 미국에 없어요. 뭐 열심히 찾아보면 it's okay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it's okay도 뭔가 느낌이 달라요. 너가 괜찮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괜찮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울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뭐 괜찮아 하는 말이 미국에 없어요. 뭐 영어로 I'm sorry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데 미안하다, 안타깝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면 I'm sorry to hear that 이라고 하면 좀 괜찮아랑 비슷해져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정확한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남을 달래주고 나의 슬픈 감정을 뒤흔나게 해주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냥 이제 아예 한국말로 괜찮아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미국 사람들이 이 괜찮아를 진짜 슬픈 상황에서 쓸 수는 없어요. 진짜 누가 슬퍼서 울고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한국말로 괜찮아라고 하면 좀 장난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라는 말을 좀 장난칠 때 많이 써요. 최근에 제 친구가 혼자 길 걸어다가 천장에 부딪혔어요. 그 친구 더치라서 키가 190cm가 넘어요. 맨날 천장에 부딪히는 친구인데 그럴 때 이제 장난식으로 한국말로 괜찮아 이렇게 해주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미국에는 영어로 완전히 똑같은 말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이러는 게 있잖아요. 진짜 이게 뭔가 완전 짜증 나는 게 아니고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쓰는 건데 이거는 진짜 영어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 사람들 이거 진짜 자주 써요. 이게 다 한국 드라마 때문이죠. 이거는 원래 우리 여자들만 자주 쓰던 거였는데 오징어 게임 나온 이후로는 남자들도 한국 드라마 많이 봐서 이제 이런 거 하면 남자들도 다 알아듣고 저 웃긴 영상처럼 남자들도 한국에 많이 따라해요.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지금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한국에 와본 적도 없는 애들이 한국에 대한 향수병을 느끼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한국 오래된 노래 유튜브 보면 나는 지금 fake nostalgia 느끼고 있다. 실체가 없는 향수병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 미국인들 진짜 많이 볼 수 있어요. 뭔가 한국은 그런 나라예요. 뭔가 정감이 가고 그리우면서 동시에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나라예요. 미국이랑 한국은 진짜 느낌이 많이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공통점도 있어요. 혹시 first world problem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인데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미국 사람들은 국뽕이라는 게 진짜 심하거든요. 한국이 국뽕이 심하다는데 미국이 더 심하고 미국 국뽕은 좀 톡틱한 부분이 있어요. 국뽕은 영어로 national pride라고 해요. 지적하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national pride는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중 하나는 우리 동맹국까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거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도 미국 동맹이라서 미국인들이 생각하기에 자랑스러워요. 혹시 이런 지도 본 적 있으세요? 이게 이제 잘 사는 국가들에 대한 것인데 여기 표시된 국가들이 전 세계 땅 총합해서 3%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지역들인데 여기에서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도 전부 잘 사는 것은 아니네요. 미국도 도심지가 진짜 부자고 다른 시골은 좀 안 그렇죠. 그리고 유럽이 진짜 잘 살고 그 옆에 이스라엘 있고 그리고 동쪽 아시아, 중국 동쪽이랑 한국이랑 일본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기 사실 중국 빼고는 대부분 우리는 제1세계라고 불러요. 이거를 영어로 first world라고 하고요. 제1세계는 가장 잘 사는 나라들, 그리고 제2세계는 중간 나라들, 제3세계는 굶어서 죽는 병이 많은 나라들을 말해요. 제1세계는 수가 제일 적은데 제3세계만큼 제1세계 사람들도 문제를 겪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제1세계의 문제란 이런 것들을 말해요. 사소한 문제든 예를 들면 인터넷이 느린 것, 스마트폰이 갑자기 멈춰서 짜증나는 거, 너무 자주 앉아있어서 비만이 생기는 거. 제1세계 문제란 참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한국에도 제1세계의 문제를 말하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속담이라고 불리는데 남의 영병이 내 곱불만 못하다 라는 속담이래요. 저는 이게 사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연병은 욕으로 알고 있고 곱불은 뭔지 찾아보는데 안 나오네요. 제1세기의 사람들의 고민은 제3세기의 사람들에게는 배부른 소리라고 불리죠. 그거 아세요? 사실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자라는 소리거든요.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은행 계좌가 없으신 분들 계시면 그런 분들은 제2세계 혹은 제3세기의 사람들 수준으로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당신이 은행 계좌가 있다면 전 세계의 상위 5%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 진짜 없어요. 아무리 신용이 망해서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은행 계좌는 다들 있더라고요. 한국은 진짜 잘 사는 나라예요. 지금 이렇게 미국을 영향을 많이 주는 나라가 한국 말고는 없어요. 사람들이 어머 이러고 괜찮아 이러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것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게 진짜 빨리 이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 전부 곤니치와라는 말이 일본어로 인사라는 것을 전부 다 알아요. 그런데 미국인 곤니치와 배우는 거는 한 80년대부터 20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한국 인사가 안녕하세요 라는 것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모든 미국 사람들이 배우는데 정말 5년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일본어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알아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김밥을 막디라고 불러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김밥이 일본의 음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영상 만들었던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아무도 김밥을 막기라고 안 부르고 전부 김밥이 한국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한 5년 전이나 한국 사우스 코리아 생각하면 다들 김치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김치는 뭔가 스테레오타입 음식이고 이제는 한국 생각하면 김밥이라던가 불고기 그리고 떡볶이 같은 거다 생각나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김치는 메인 음식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그냥 식탁에 기본적으로 있는 그런 거예요.
한국말로는 반찬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반찬이라는 말이 side dish라는 말로 쓸 수는 있기는 한데 반찬이랑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냥 이거 반찬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직 이 반찬이라는 말이 미국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 있어서 미국 사람들은 김치가 무슨 메인 디쉬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김치는 그냥 메인 디쉬가 나와도 거기에 같이 있어야 하는 음식이에요. 뭐 분고기를 먹더라도 김치가 있어야 하고 김밥 먹을 때도 처음에 김치 같이 먹어야 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김치랑 제일 어울리는 음식 뭐예요? 저한테 추천 좀 해주세요. 제가 김치랑 진짜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음식이 딱 2개 있는데 한 개는 고구마예요.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었는데 진짜 이거 많이 필요가 없어요. 고구마랑 김치만큼 어울리는 음식 진짜 없어요. 그리고 김치랑 잘 어울리는 게 한국 라면이에요. 저는 라면을 일본 것도 많이 먹어봤고 인도네시아 라면도 많이 먹어봤거든요. 미국에서는 라면은 진짜 한국 거랑 일본, 인도네시아 이 3개 나라 라면이 진짜 유명해요. 그런데 이 김치는 진짜 한국 라면이랑 잘 어울려요. 저는 일본 라면도 좋아하기는 하는데 김치랑은 조금 안 어울려요. 그래서 미국 대형마트 가보면 한국 라면 팔 때 옆에 김치 같이 파는 경우 많아요. 지금 이미 많은 미국 사람들이 라면만 먹으면 허전하다고 느끼는 수준까지 왔어요.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라면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김치를 찾게 되었어요. 이거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미국 사람들은 매운 것도 잘 못 먹었는데 한국 음식 유행하면서 매운 것도 이제 진짜 다들 잘 먹게 됐어요. 한국이 진짜 미국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바꿔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 국기만 붙어도 안 붙은 물건보다 더 잘 팔리거든요. 아이폰 다음으로 샘숭 핸드폰이 왜 미국에서 잘 팔리는지 아세요? 샘숭의 Always Seen Android 핸드폰은 일본 것들도 있거든요. 소니라던가 아니면 미국이나 중국 제품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샘숭을 제일 많이 쓰는 이유가 그냥 한국이라서 그래요. 그냥 미국 사람들이 한국이라고 하면 무작정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American Got Talent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여기에는 어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거나 마술하거나 막 자기 재능을 펼치는 곳인데 여기에 한국인들이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관중들이 한국인이 나오면 무조건 반응이 좋아요.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노래를 부르기 전부터 일단 한국인이라고 하면 다들 박수치고 좋아해요. 그래서 노래를 만약 실수를 많이 하더라도 관중들은 괜찮다고 말해주고 좋아하니까 이 쇼에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나온 다른 미국인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한국인한테만 잘해주냐면서요. 이 사건 이후로 아주 소수의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무작정 좋아하는 미국인들한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요. 이렇게 한국이라는 글자만 봐도 좋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Korea Boo라고 불러요. 혹은 K-Boo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지금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좀 이게 말들이 참 많아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한국이 미국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저는 이거 한국 학교 같은 곳에서 배우는 건데 한국에서 유명한 위인인데 킹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는 이름이 2글자인 사람들 찾기 힘든데 이 사람 2글자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원이라고 쓴 글이 있어요. 이 글인데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근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써 있어요. 높은 문화의 힘. 김구 아저씨, 지금 한국 문화의 힘은 높은 수준이 아니라 세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를 바라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미국 위인 중에는 저렇게 문화의 힘을 말하는 위인들이 없었어요. 아마 지금 한국이 이렇게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이유가 저런 딩구 같은 위인분들이 계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미국의 위인들은 대부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들이 명작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한 위인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미국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이 제일 강한 나라라고 생각해서 전 세계로 자기들은 알리려고 노력하자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문화를 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센 것처럼 보여요. 진짜 세계 어디를 가든 다들 한국 드라마만 보고 한국 노래만 듣잖아요. 김구 위인분이 지금 살아서 한국을 보면 진짜 충격 많이 받으시겠죠? 그분이 일찍 돌아가신 게 참 슬픕니다. 미국에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야 운이 이루어진 위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랑 참 비슷한 부분이 보이니까 슬프네요. 제 한국인 구독자분들은 좋아요를 항상 잘 눌러주셔서 굳이 좋아요 눌러달라는 부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한국에 대해 좀 안 좋게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해 만들어 볼게요.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그럼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미국 웨스트코스트 대표적인 주인 캘리포니아에 있는 할리우드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이 할리우드 그 점은 전 세계에서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진짜 신기한 게 미국인들은 여기를 정말 와보고 싶어하고 여기 이 글자를 정말 멋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도 이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 많이 하시는데 미국 사람들 눈에는 이게 진짜 촌스럽고 더러운 느낌이에요. 만약 주변에 미국인 친구 있으면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진짜 미국의 가장 촌스러운 느낌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주변이 진짜 완전히 쪽팔릴 정도로 촌스럽거든요. 그냥 솔직히 이게 엄청 시골이에요. 그런데 제 주변에 있던 한국인 친구들 눈에는 뭔가 가볼 만한 관광지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한국에도 이런 게 있어요. 반대로 한국 사람들 눈에는 촌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저 같은 외국인들이 보면 진짜 예쁘고 멋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진짜 말할 때마다 한국 사람들 깜짝 놀라서 그런데 뭐 이런 게 엄청 많은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일 처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이런 간판들이에요. 제가 듣기에는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정부에서도 간판을 적게 만들게 법도 만들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 미국 사람들 눈에는 진짜 뭔가 엄청 멋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이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뭔가 한국만의 유니크한 모습이에요. 특히 밤에 돌아다니면 이런 미어 사인들 많이 보여요. 그게 진짜 저는 엄청 멋있는데 한국 사람들 눈에는 예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 옛날에 막 사이버펑크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진짜 무슨 미래 도시형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과학적으로 찾아봤는데 사람들은 보통 외국어가 써 있으면 멋있게 본다고 했어요.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데 만약에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에 글자가 써 있으면 좀 촌스럽고 더러워 보이는데 이게 만약 다른 나라 글자로 써 있으면 멋있게 보인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만약 이 할리우드가 한국의 아름다운 삶에 글자만 딱 있으면 아마 이거 촌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할리우드 글자, 미국에서는 폰트가 완전 촌스러운 거라 만약 한국어로 써 있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제 눈에는 지금 이것도 엄청 아름답거든요. 제가 대충 포토샵한 사진인데 여러분들 눈에는 이거가 촌스럽나요? 저는 만약 이런 거가 있으면 진짜 완전 예쁠 것 같은데요.
간판들도 영어로 써있는 이런 것들은 제가 보면 너무 촌스러운데 다른 나라 사람들 눈에는 안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외국인이 보더라도 전혀 예뻐 보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이거 촌스러워 보이세요? 그냥 완전 미래 같지 않아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만약 이거 저처럼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도 아직도 이걸 촌스럽다고 하는 한국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 친구들이 다 했던 얘기인데 제 친구들이 조금 나쁜 말을 해서 이거는 화내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거가 있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한복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미국에는 전통복이라는 게 뭐 없어요. 미국 전통 옷이라고 하면 해봤자 뭐 카우보이 옷이고 뭐 네이티브 아메리칸으로 가면 뭐 이런 복장도 있기는 한데 이거를 아무도 미국 전통 복장이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전통복이 한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진짜 엄청 오래부터 입었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일단 미국 사람들이 한복 이거를 믿지를 않아요. 뭐를 안 믿냐면 한복이 오래전 옷이라고 상상 자체를 하지를 못해요. 약간 패니지에 나오는 옷이라고 할까요? 혹시 반지의 제왕 이런 거 아시나요? 패니지 영화 보면 거기 나오는 요정들이 입는 옷들 그런 가상의 옷처럼 느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복이 너무 예뻐요. 미국에는 일본 기모노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모노 이거를 보면 이거는 완전 옛날 옷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옛날에 많이 입던 전통적인 옷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한복 이거는 완전 디자이너들이 만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것도 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제 친구들은 한복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지모노나 다른 아시아 국가 전통복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한복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한복은 일단 색깔부터 다 다르거든요. 진짜 딱 여자들이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한복이 하얀색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하얀색 옷은 미국 사람들은 이제 현대에 들어서야 많이 입었지. 옛날에는 하얀 거는 많이 안 입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하얀색으로 입는 게 진짜 유행이거든요. 심플하게 입는 거 이게 최고인데 한국 사람들은 한복을 옛날부터 하얀색을 많이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하얀색의 옷을 입는 민족이라고 불렀다는 하는 기록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자세히는 모르고 친구한테 전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하얀색을 입는 패션 감각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한복을 보는 것도 한국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랑 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눈에는 한복이 너무 익숙해서 그냥 적당히 예뻐 보이는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 눈에는 그냥 이거 세상 옷에서 제일 예뻐요. 저는 웨딩 드레스로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예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카우보이 옷은 멋있나요?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만큼 촌스럽고 무식하게 생긴 옷이 솔직히 없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카우보이 옷이 멋있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만큼 해외의 옷은 외국인이 봐야 더 예뻐 보이는 그런 게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복을 중국에서 뺏으려고 하는 거를 봤거든요. 한복을 한푸라고 말하고 뺏는다는 영상 본 적이 있는데 저도 이런 유튜브 만들려고 많이 조사를 하고 그럴 때 그런 유튜브 많이 찾아봤는데 솔직히 중국 한푸는 너무 과해요. 딱 봐도 옛날 시절에 없었던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그냥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딱 봐도 그냥 최근에 막 과하게 디자인 넣고 이것저것 막 탁 때려 넣어서 만든 옷이구나 뭐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한복은 진짜 이 세상 전통 옷 중에서 제일 예뻐요. 한복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예쁘다는 거 진짜 아셔야 해요. 또 이런 게 진짜 많은데 뭐 한복은 그냥 아무거나 다 예쁘게 만들어요. 한국말이 써있으면 일단 다 예뻐요. 한국은 그냥 생수병도 예쁘게 생겼어요. 이게 미국에서 제일 많이 마시는 물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디자인 투박하고 못생겼어요. 이거는 영어를 못 읽어도 못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물들 병 보세요. 진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진짜 많다니까요. 사유증제도 그렇고 책들도 미국은 페이퍼백을 많이 써서 별로 안 멋있는데 한국은 책 하나하나 만들 때도 예쁘게 만들고 한국은 건물들도 예뻐요. 거리에 있는 광고지도 예쁜데 한국 사람들은 광고지를 더럽다고 하던데 저는 좀 이런 것도 예쁘게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노란색 수저 보신 적 있으세요? 제 친구들은 이 노란색 수저를 시골의 오래된 촌스러운 수저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진짜 너무 예쁜 수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부모님들이라고 처음에 기념품을 사놨던 게 이 수저랑 이 그릇이었어요. 한국 사람들 눈에는 이 그릇도 촌스러운 거라고 하던데 지금 이 그릇은 미국에서 한국식 식당에서는 지금 theme 그릇으로 쓰고 있을 정도로 예쁜 취급을 받고 있어요. 원래 미국의 한국 식당들은 한국식 theme을 가지고 식당을 꾸리는데 이런 그릇이 없으면 안 돼요. 이 그릇은 한국의 미를 보여주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가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그릇을 보고 못생겼다고 하는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좀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이게 진짜 촌스러워 보이나요? 미국에는 촌스럽다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말을 하자면 outdated라고 해서 좀 오래된 것이라고 하거나 cheesy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거는 outdated로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 눈에는 진짜 그냥 예뻐요. 이거 촌스럽다고 말하는 한국 사람들은 저한테 거짓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보기에도 촌스러워 보이는 건가요? 심리학에서는 익숙하게 어릴 때부터 계속 봐오면 촌스럽다고 느끼기는 한다는데 그래도 이런 거는 아무리 오래 봐도 애초에 그릇 자체가 예뻐서 촌스럽게 안 보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트로트라고 하는 문화가 있다던데 옛날 그 트로트 가수도 컨셉을 그대로 따라서 요즘 가수들이 막 노래 만들고 그러는데 그거를 보고 제 한국인 친구들은 진짜 촌스럽게 잘 따라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촌스럽고 진짜 레트로하고 멋지거든요. 한국의 진짜 오래전 트로트 영상들을 보면 진짜 미국이랑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련되고 멋져요.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그런데 저희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미국의 옛날 90년대 영상들을 보면 진짜 좀 촌스러워 보이거든요. 이게 진짜 타임스윙이 외국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제 눈이 맞는 걸까요? 한국인들은 미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이런 그릇이나 이런 영상들의 느낌 그리고 한복이라던가 이런 거 외국에서 진짜 볼 수가 없어요. 제 한국인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런 유니크한 거를 촌스럽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외국인들은 이미 이거를 엄청 세련되고 멋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한국인 친구들은 이거를 멋지다고 오히려 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한국에서 살 때 좀 서울 외곽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수도에서 완전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수도 외곽 지역에서 살면 진짜 좀 시설이 별로인 곳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미국 돌아가자마자 진짜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그리웠던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거 듣고 나면 해외에서 절대 못 살 거라고 생각하실걸요? 한국인들만 쓰고 있던 그것은 바로 미국에서 온 김 샬럿. 안녕하세요. 김 샬럿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1년 살고 나서 진짜 그리웠던 한국에만 있는 것들을 좀 얘기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시청자분들은 좋아요를 항상 잘 눌러주셔서 딱히 좋아요 눌러달라고 부탁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미국 오면 생각나는 게 진짜 많아요. 일단 음식이 진짜 많은데 오늘은 음식 얘기는 안 할게요. 음식 얘기하려면 진짜 하루 24/7이 걸려서 이거는 영상 1시간짜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음식 떼고 얘기하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제일 그리웠던 것은 바닥이에요. 저 솔직히 한국 처음 갔을 때 she's off 하고 바닥에 서 있는 거 좀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she's off 하고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게 아직도 뜨거운 논란거리인데 신발에는 진짜 더러운 것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집은 깨끗하게 하는 곳인데 거기까지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좀 더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활하면 사실 막 엄청 더럽게 믿겨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미국 학자들이 말하는 게 있는데 어릴 때부터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면 집에 병균이랑 막 그런 거 많이 생겨서 어릴 때부터 병균을 자주 만나서 면역력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 밖에 나가는 거나 집 안에 있는 거나 똑같아서 굳이 집 밖에 나간다고 병균에 노출이 더 되어서 뭐 병에 걸리는 경우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사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거 조금 이상해요. 왜 애초에 병균에 노출 안 되게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요즘 신발 벗고 집에서 생활하는 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 애플 만든 스티브 잡스도 그분도 어릴 때에는 신발을 벗고 집에서 생활했고 만약 자기 집에 누가 신발 신고 들어오면 진짜 무섭게 화를 냈다는 그 이야기가 유명해요. 미국에서는 진짜 완전히 한국의 그 전자의 회사 만든 사람만큼 유명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인데 그 사람이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는 그 사람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요즘. 저는 한국에 와서 슈즈 오프를 처음 해봤는데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발에 피부병 같은 게 있었어요. 이거는 근데 미국에서는 엄청 자주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병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발에 땀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집 밖 일할 안에서 항상 신발 신으면 발에 땀 때문에 병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병이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저도 심하진 않은데 아무튼 그런 거가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저 그거 한국 와서 완전히 전부 치료가 됐어요. 이번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미국인 유학생 친구들이 한국 오면 발 깨끗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립다고 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한국 방들은 바닥에서 신발을 벗기 때문에 그냥 방바닥에 누워도 되거든요. 방바닥에 눕는 거 이거는 미국에서 상상도 못하는 미친 일이에요. 맨날 신발 신고 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바닥에 누워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집에서 바닥에 누울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거 살면서 처음 보고 진짜 미쳐서 기절하는 줄 알았던 거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집에 보일러가 있어요. 이게 진짜 미쳤죠? 바닥이 따뜻하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한국인이라서 이게 얼마나 대박인 것인지 모르시겠는데요. 저는 이거 진짜 엄청난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미국 집에서 보일러라고 하면 이거는 보통 공장 팩토리에서 쓰는 그런 거를 말해요. 공장에서 무슨 화학 제품 만들 때나 음식 만들 때 뜨겁게 하는 게 보일러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 완전 작게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이거 집에서 쓰고 있어요. 이거 처음에 미국 사람들은 은근 무서워해요. 솔직히 생긴 게 막 폭발할 것 같고 무슨 약간 누클리어 발전소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좀 처음에는 무서운데 사실 이거 지금까지 폭발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안전한 거라고 했어요. 그 뒤에는 이제 보일러랑 친해지고 좀 바닥에도 눕고 그랬는데 지금 그냥 이제 저도 완전 한국인이 돼서 일단 한국식 집에 가면 겨울에는 보일러 틀고 딱 바닥에 누워서 얇은 이불 하나 딱 덮습니다. 이거만큼 행복한 게 이 세상에 진짜 없어요. 겨울에 엄청 추울 때 약간 보일러 딱 틀고 이불 덮고 바닥에 딱 누우면 진짜 이거는 천국이고 Paradise City입니다. 거기서 우리 뭐 먹어야 해요? 겨울에는 우리 보일러 딱 틀고 고구마 먹어야 하죠.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우유랑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거 저 완전 맛있게 먹는 법을 알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거 고구마랑 김치랑 콜라를 함께 먹어보세요. 고구마는 원래 김치랑 같이 먹는 거예요. 이거 원래 감자 같은 거라서 좀 입에 건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 완벽하게 어울리는 게 김치예요. 이거 진짜 김치가 밥이랑 먹어야 맛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긴 한데 고구마랑 먹는 것만큼 어울리는 게 저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콜라는 왜 같이 마시는 거냐면 저는 기침 먹을 때 가끔 콜라를 같이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게 안 어울린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마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김치로 만든 버거가 있었는데 그때 콜라랑 김치 먹고 진짜 지금 조금 완전 맛있다고 생각했어서 하이프도 김치 먹을 때 저는 가끔 콜라를 먹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볼을 들고 한국 바다에서 고구마랑 김치 먹으면 진짜 이거는 그냥 천국이에요. 이거 만약에 여기에 맛을 들리고 미국에 돌아오면
미국 겨울에 진짜 한국 바닥만큼 그리운 것이 없어요. 아마 한국에서 오래 사시던 분들은 미국 겨울에 진짜 살기 힘드실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약간 누우려면 소파나 침대 같은데 누워야 하는데 따뜻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심지어 이게 진짜 대박인 게 한국 사람들은 소파나 침대에도 전기 장판이 있다는 거를 깔아요. 진짜 한국 사람들은 뭐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인지 잘 아는 사람들 같아요. 겨울엔 따뜻한 게 진짜 일단 엄청 최고예요. 그래서 이거 저는 전기장판이라도 미국에 가져오려고 했는데 미국에도 전기장판 이런 거 꽤 많이 팔아요. 그런데 미국 거면 진짜 엄청 찾아와요. 한국 거만큼 따뜻하고 뜨거운 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 한국 사람들이랑 미국 사람들이랑 다른 큰 삐지 하나 있는데 사우나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물이 진짜 왜 이렇게 잘 들어가? 저는 그렇게 뜨거운 물은 만지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거의 끓는 물 같이 느껴지는 물에 한 번에 쓱 들어가요. 저는 처음에 친구랑 목욕탕 갔을 때 친구가 그렇게 뜨거운 물 들어가는 거 보고 중이 드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게 저도 몇 번 목욕탕을 가고 저도 이제 뜨거운 거에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미국 와서도 목욕물 엄청 뜨겁게 하고 들어가는데 아마 미국 친구들이 이거 알면 진짜 다들 엄청 놀랄 거예요. 뜨거운 거 얘기하니까 또 생각난 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적응하지 못한 거가 있어요. 제가 아까 뜨거운 거에 적응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이렇게 특별하게 생긴 냄비가 있어요. 그릇으로 쓰는 냄비인데 이거는 된장국이나 뭐 이런 거 시키면 나오는 그런 거예요.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이름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무튼 이 냄비에 음식이 나오면 이거는 냄비가 약간 음식에게 보일러나 전기장판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음식이 잘 식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거 그냥 보글보글 끓고 있을 때에 그냥 먹는 거를 봤어요. 그저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한국 사람들만큼 뜨거운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한국 겨울은 진짜 너무나도 추워요. 그런데 한국 여름은 미친 듯이 더워요. 미국에도 네브라스카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다 한국이랑 조금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도 한국만큼 뜨거운 것에 적응하지 못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뭐랄까 그 뜨거운 것에 대해 엄청 강한 것 같아요. 저 그 냄비에 있는 거 한번 한국 사람들 따라해본다고 먹었다가 입 완전 다쳤어요. 그 뒤로 그 냄비는 약간 저한테 트라우마 됐어요. 그런데 그거 먹기 전에 항상 식당 아주머니들이 외국인한테는 먹을 게 조심하라고 친절하게 경고해 주시거든요. 그 말을 듣지 않은 제가 잘못이죠. 한국에서 살 때는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저 검은색 냄비에 있는 음식을 한국 사람들만큼 빨리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한국인으로 변하는 마스터 레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요즘 영상 만드는 게 좀 많이 힘든 게 영상 만들 때마다 한국도 엄청 가고 싶어져요. 원래 이게 약간 노스텔지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 자기가 태어난 고향 같은 곳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노스텔지아가 한국에서 느껴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친구들도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한국만큼 평화로운 곳이 진짜 없어요. 정말 다시 당장 돌아가서 보일러 틀고 이불 덮고 고구마랑 김치 먹으면서 영화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사는 게 진짜 완전히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 때문에 미국에 전기장판만 벌써 6번은 넘게 샀는데 한국만큼 따뜻한 전기장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국 가면 무조건 엄청 센 전기장판 하나 사가려고요. 근데 전기장판도 보일러에 비하면 별론데 보일러가 진짜 그립네요. 한국에서 그리운 물건들 여러 개를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무슨 보일러 얘기만 한참 했네요. 보일러만큼 그리운 것들이 진짜 많은데 그거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제가 한국에서 지냈을 때 한국에서 썼던 물건인데 미국에는 없어서
불편했던 물건들을 좀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물건 중에는 제가 이름을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것도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나중에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일단 이거는 제가 이름도 알고 미국에도 비슷한 게 있기는 한 건데 이거예요, 이거. 네. 샤워기입니다. 에이, 이게 미국에 없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완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 진짜입니다. 네, 미국에는 샤워기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샤워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인들은 집에서 샤워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겠죠? 미국의 샤워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예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샤워기가 있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살기 전까지는 이 샤워기가 편하다고 생각하고 지내왔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딱 처음 갔을 때 이 한국식 샤워기를 저는 처음 봤어요. 처음에는 놀랍고 신기했는데 쓰다 보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분리시켜서 머리를 집중적으로 샤워할 수도 있고요. 샤워기랑 멀리 떨어진 곳을 씻으려면 샤워기를 분리해서 한 손으로 들고 씻기도 하고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샤워기는 그게 안 돼요. 아니 저랑 미국 사람들 지금까지 샤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와 한국에서 샤워실에 대한 인식이 진짜 많이 다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샤워장에도 커튼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샤워하면 물이 바닥에 다 튀어서 바닥이 젖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걸 방지하려고 이 커튼을 무조건 업 달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 이 커튼 달더라도 무조건 물은 밖으로 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물인데 어쩌겠어요. 그런데 가끔 비누방울만 튀는 경우도 있고 샴푸나 이런 게 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미국의 많은 가정집이 샤워장 옆에 배수구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튀면 그거 그냥 마늘 수건으로 다 닦아야 해요.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배수구가 있고 분리되는 샤워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샤워 시원하게 다 하고 그 샤워기 분리해서 옆 바닥 한번 쓱 물 뿌려주면 끝나요. 이것 때문에 저는 한국 화장실이 미국 화장실보다 훨씬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 처음에 한국 오면 이 샤워기에 적응은 못하기는 해요. 분리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불안한 느낌도 들고요. 분리되는 샤워기는 넓이가 작아서 물 줄기가 미국보다 훨씬 세고 닿는 면적이 좁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적응하면 이제 미국식 샤워 못합니다. 그리고 샤워 얘기해서 생각이 났는데 한국 샤워랑 미국 샤워장이랑 다른 게 많이 있어요.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를 집마다 따로 쓰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틀면 그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안 그런 집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보일러 개우는 시간 때문에 뜨거운 물 틀면 한 30초 정도 틀어놓고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미국은 온수도 탱크 같은 데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틀면 물이 바로바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일단 뜨거운 물을 탱크에 오래 저장을 해놓는 거다 보니까 물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탱크가 낡았거나 타입도 빨리 낡아버려서 탱크 방식으로 물을 저장하는 게 진짜 좀 몸에 안 좋다고 미국에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좀 건강에 신경 쓴다고 하는 사람들은 탱크 없는 tankless water heating pad 음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걸 한국의 보일러랑 비슷해서 뜨거운 물을 틀면 뜨거운 물 나올 때까지 한 30초 정도 틀어놓고 있어야 해요. 이런 단점이 있지만 요즘 미국 가정집은 꽤 많이 한국의 보일러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이걸 오래전부터 해온 한국이 확실히 앞서 갔던 거긴 하죠. 그리고
진짜 한국에서 사는 게 익숙해졌다가 미국에 가면 그리워서 미치는데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미국에 없어서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물건이에요. 바로 이거요. 효자손이라는 물건이에요. 미국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애초에 미국은 등이 가려우면 다른 사람한테 긁어달라고 하거나 그냥 참아야 해요. 아니면 긴 펜슬로 긁거나 그러죠. 그런데 이거 효자손, 저는 이거 한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은 잊지를 못해요. 이건 그냥 마약이에요, 마약. 이거 한번 접하면 절대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왜 미치냐면요. 한국에서는 집에 있을 때는 무조건 효자손을 제 손 잡히면 근처에 놔둬요. 아니면 정해진 곳에 걸어놓거나 그래서 등이 조금이라도 가려우면 효자손으로 달려가서 등을 긁었죠. 그런데 그거에 이제 긴독되다 보니까 진짜 조금만 가려워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진짜 기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거든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 왜 이런 거 자기들만 쓰고 있었던 거죠? 누가 이거 진짜 미국으로 들여와야 해요. 아무튼 제가 효자손 그렇게 잘 쓰고 있다가 이제 비자가 다 끝나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미국에서 등 가려울 때마다 제가 효자손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등만 가려우면 효자손 어디 있는지 찾고 그랬는데 미국에는 효자손이 없어서 진짜 슬펐어요. 그런데 진짜 최근에 효자손을 따라서 만든 미국식 손이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걸 사서 바로 써봤거든요. 아니 근데 그 효자손 느낌이 안 나요.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back scratcher라고 부르는데요. 이 느낌이 아니에요, 진짜. 저 손가락 부분 보면 문툭해서 시원하게 긁히지도 않고요. 본이 크게 딱딱하지도 않아서 시원하게 긁히지도 않아요. 그냥 이 나무 효자손이 그냥 완전 최고예요. 뭐 다른 사람들 노벨상 줄 필요 없이 이 효자손 만든 사람 유네스코 올라가고 노벨 평화상이랑 노벨 과학상 전부 다 받아야 해요. 정말 최고의 벤명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국에 부러운 게 또 있는데요. 바로 음식을 넣을 수 있는 찬장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찬장의 존재들 때문에 한국에서 음식이 맛이 있는 거거든요. 찬장 때문에 음식이 맛있다니 이게 도대체 뭐는 소리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한국에서 오래 살기로 결심한 미국인들은 한국에 갔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을 여기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은 식재료를 사면 냉장고에 넣거나 아니면 김치 냉장고에 넣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식탁 위에 놓거나 주방에 있는 아무 서랍이나 찬장에 넣잖아요. 그러고 원할 때 아무 때나 꺼내서 먹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있나요? 미국에서는 팬트리라고 하는 식료품 저장 창고 같은 방이 가정에 꼭 하나씩 다 있어요. 작은 집이더라도 아주 작은 방으로 팬트리라면 꼭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식료품 창고라고 해서 큰 건 아니고 그냥 작은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미국에는 아파트먼트가 별로 없고 대부분 주택이고 집이 커서 그런 것도 있어야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미국은 대부분 식재료를 대형으로 사기 때문이에요. 미국에는 가정집 주변에 편의점도 없고요. 한국처럼 뭐 매일 아침 배송해주는 쿠팡 같은 배송도 없어요. 뭐 아마존 프레쉬라는 게 있기는 한데 가격이 훨씬 비싸지고 식재료 구할 수 없는 게 자주 있어서 제한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대형 마트까지 않더라도 대부분 시장 같은 곳을 가거나 아니면 작은 마트나 큰 편의점에 가서 싱싱한 식재료를 구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아니에요. 모든 마트가 다 멀리 있다 보니까 큰 마트에 가서 한 번의 음식을 많이 사와야 하거든요. 코스코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국에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코스코는 한국에서 대형으로
한꺼번에 많이 사오는 마트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건 진짜 완전 미국적인 마트예요. 그리고 싱싱한 재료도 거의 안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통조림을 진짜 많이 사고요.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사거든요. 그래서 팬트리라는 곳에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식재료를 보관해 놓는 겁니다. 진짜 뭐 거의 1년이 가까이 보관이 가능한 음식들을 거기에 다 넣어놔요. 한국이랑 인생을 사는 방식이 진짜 많이 다르죠. 그래서 미국 가정집에서 살 때는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차를 사야 하고요. 차가 없으면 음식을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를 사서 매주 아니면 매달 큰 마트를 갑니다. 가서 음식을 한 달치 아니면 두 달, 세 달치를 사서 돌아와요. 그리고 팬트리에 음식을 넣어놓고 한두 달 동안 거기에 있는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진짜 많이 다르죠. 한국은 당연히 집 앞 마트나 시장 아니면 진짜 작은 야채 파리 집 같은 곳에서 싱싱한 야채를 살 수가 있잖아요. 한국은 진짜 뭔가 싱싱한 야채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 게 저는 진짜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요. 한국에는 싱싱한 야채를 파는 곳이 진짜 많거든요. 큰 마트에서도 팔고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팔고 시장에서는 뭐 당연히 많이 팔고 구멍가게에서도 파는데 제가 충격받았던 것은 지하철에서 파는 것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길거리에서 싱싱한 야채를 파는 할머니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팔리면 거기서 그걸 팔고 계시겠어요? 진짜 한국에서는 싱싱한 야채 구하는 게 정말 쉬워요.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이 부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잘 안 상하는 야채들을 자주 먹죠. 잘 상하는 야채들은 잘 못 먹어요. 잘 상하는 야채들은 집에서 안 먹고 거의 대부분 밖에서 식당에서 먹는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상추를 자주 냉장고에 넣어서 먹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상추는 잘 못 먹어요. 구매도 대량으로 사야 하고 상추는 며칠만 지나면 시들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래 보관해도 되는 야채나 과일들이 자주 쓰이는 거랍니다. 양배추나 양파 관련 음식들 오래 두어도 되는 사과나 키위 같은 게 미국에서 자주 쓰이는 이유도 이제 다 아시겠죠? 그리고 밀가루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한국의 모든 집에는 밥솥이 있죠. 미국에는 밥솥이 없어요. 대신 대부분의 집에 오븐이 있죠. 빨리 직접 구워야 먹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분들 중에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셨는데요. 미국 사람은 전복빵을 좋아한다? 미국 사람들은 주식으로 쌀 먹는 거를 싫어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도 쌀밥 엄청 좋아해요. 특히 한국이란 일본식 쌀밥을 엄청 좋아해요. 팽글팽글하고 반짝반짝한 그 쌀이요. 그런데 문제나요. 미국 가정집에는 밥솥이 없어요. 그래서 밥을 해먹으려면 냄비로 물을 끓여서 해먹거든요. 미국에서 밥을 자주 해먹는 것도 아니라서 밥솥이 거의 없죠.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밥솥을 이미 하나 사놨어요. 친구들이 제 집에 오면 밥솥 보고 진짜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밥솥이라는 기계, 밥을 만들어주는 기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 이 밥솥이라는 게 많이 알려지면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살 거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밥솥은 무조건 한국 밥솥 사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말이 있어요. 밥솥이라는 것을 좀 아는 미국인들은 밥을 진짜 많이 좋아하는 미국인들인데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밥솥은 무조건 한국 거를 사라는 말이 있다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한국에는 압력 밥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만든 밥은 그냥 말이 안 되게 맛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밥 차이 모를 줄 알았죠? 저희도 다 안답니다. 압력밥솥은 무조건 한국 거를 사야 하고요. 제육밥솥은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의 중국 음식점에서 밥솥이 폭발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요. 아마 미국에서 밥솥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들 중에 절반은 전기밥솥을 직접 봐서 아는 게 아니라 뉴스로 중국 음식점에서 중국 전기밥솥이 폭발했다는 뉴스를 보고 그제서야 이 세상에 전기밥솥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알게 된 사람들일 거예요. 정말 그렇게 전기밥솥을 알게 된 사람이 절반이 넘을걸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비해 미국이 진짜 불편한 거는 리사 문화예요. 이거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같은 큰 물건들을 전부 가지고 이사하죠. 그래서 이 이삿짐 사다리 트럭이라면 신기한 물건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트럭 미국에는 없어요. 이사한다고 트럭을 부르는 경우도 자주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미국은 그냥 진짜 몇몇 짐만 챙기고 몸만 가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새 집에 도착하면 이전 주인이 쓰던 세탁기랑 냉장고 같은 게 그대로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세탁기라든가 냉장고 같은 게 이게 사람이 주인이라는 느낌보다는 집이 주인인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세탁기랑 냉장고 같은 거는 그 집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문제가 뭔지 아나요? 냉장고는 남이 쓰던 거 계속 써야 하고 세탁기도 계속 남이 쓰던 거 쓰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이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만나본 한국인 친구의 어머니를 보고 점이 좀 부럽다고 느꼈어요. 그 어머니는 자기 세탁기를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쓰고 계셨거든요. 거의 20년 넘게 자기가 쓰고 있던 거예요. 이사를 다니더라도 세탁기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쓸 수가 있는 거죠. 또 냉장고도 20년 넘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사 다니면서 냉장고 계속 들고 다니니까 진짜 신혼 때 샀던 냉장고는 자식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결혼할 때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것들을 사는 게 중요한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에 완전 동의하고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는 이거 애초에 불가능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미국 회사 안 좋다고 말하고 삼성이나 LG 냉장고를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사 다닐 때 세탁기 냉장고 들고 다니면 한 5년 내로 고장 날 거예요. 아니 이사 안 다니는 세탁기도 5년 안에 고장나서 엔지니어를 부르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들고 2주 저주 돌아다니면 얼마나 자주 고장이 나겠어요. 역시 세탁기랑 냉장고는 한국 제품이 최고인 걸까요? 미국에서도 삼성 냉장고 쓰는 사람이 진짜 많이 있죠. 삼성 냉장고 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똑같아요. 그냥 헐벗긴 집 가서 삼성 냉장고가 10년 넘게 고장 안 난 걸 보고 빠나 샀다고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냉장고들은 잘 고장이 안 나요. 고객들이 자기들 냉장고를 구매하고 10년, 20년 넘게 쓸 걸 알아서 그걸 생각하고 만들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미국도 좀 내구성 좋게 좀 만들어주지. 왜 이렇게 잘 고장이 나냐. 그리고 미국에는 신발장이 없어요. 집 나가기 전에 신발 뭐 신을지 고민하는 그런 재미? 미국에는 없다 합니다. 이런 얘기는 다음에 더 많이 해드릴게요. 요즘 갑자기 미국에서 시작된 2, 3년 일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왔어요. 여러분은 혹시 술래잡기라든가 말뚝박기, 공기놀이 같은 거를 아세요? 아마 제 영상 보고 계시는 한국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알고 계신 놀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가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거를 알고 계세요? 심지어 어른들 사이에서도 유행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못 믿으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유행은 오징어 게임 때부터 시작이 되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블랙핑크 로제가 아파트라는 노래를 내면서 한국의 술 게임 문화도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 노래 안 들어보신 분 있으면 이따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미국에서 사실상 최고의 가수, 아마 마이클 잭슨 수준이라고 유일하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가수가 바로 이 브루노 마스인데요. 이 사람이랑 로제가 같이 함께 부른 노래거든요. 이 노래에서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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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멜로디랑 박자랑 가사가 나오는데요. 아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 한국의 노래예요. 이거는 다른 노래에 비해서 좀 최근에 생긴 한국의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술자리에서 하는 노래이다 보니까 대부분 대학생이 되면 해볼 수 있는 노래예요. 미국인들 중에서는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갔거나 이 비자로 한국에서 지내면서 한국 대학생들이랑 같이 지낸 미국인들은 이 아파트 게임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로제가 이런 노래를 내면서 그 사람들이 막 아는 척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재미가 있어요. 아니 이거 하나 확실하게 말은 해야 하는데요. 한국에서 만든 노래들이 진짜 다 재미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당연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예요. 그런데 이 게임은 오징어 게임에서 처음 미국에 알려진 건데요. 당시에는 초록불 빨간불로 번역이 돼서 미국으로 건너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직도 초록불 빨간불로 바꿔서 놀이를 즐기고 있어요. 요즘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생들까지 이 놀이를 안 하는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재밌는 어린이 놀이를 자기들 혼자만 하고 있었냐며 불평하는 글들도 볼 수가 있어요. 오징어 게임에서 이 게임이 나온 뒤로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사실상 유튜브에서 최고의 스타인 구독자들 가장 많이 보유한 Mr. Beast라는 유튜버가 이거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었는데요. Mr. Beast 영상 중에서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영상이 조회수가 가장 잘 나왔고요. 이 영상이 결국 Mr. Beast를 최고의 유튜버로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됐어요. 조회수는 거의 6억은 넘은 수준이죠. 상상이 되지나요? 6억 명이 넘는 사람이 한국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봤다는 게 참 대담하죠. 그리고 이 Mr. Beast는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우수한 수준으로 인기가 많은 사람인데요. 이거를 방송한 이후로 전 세계의 유치원의 아이들이 뭘 하고 놀았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아마 간시에 정만보 최소 1억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즐겼을 거예요. 특히 어린이집에서 이걸 진짜 많이 하는데요. 미국의 유명 개학 도서는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해요. 한국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아이들의 운동 능력과 지능 발달에 동시에 큰 도움이 되는 놀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술래가 비로 돌 때 순발력도 필요하고 판단력도 필요하죠. 술래가 앞을 보면서 무궁화 꽃을 피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빠르게 달려야 하니까 운동 능력도 올라가죠. 그리고 이게 미국 몇몇 곳에서는 완전히 한국 본판 그대로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영어로 빨간불, 초록불이라고 하지 않고 진짜 한국말 그대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대신 한국어 발음은 좀 좋지 않아서 다들 약간 무궁화의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죠. 그런데 이게 한국식이 왜 좋냐면요. 한국에서는 걸린 사람들을 술래가 붙잡고 있어요. 걸린 사람들을 줄 세워서 손으로 서로 잡게 한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온 사람이 그 손을 끊어서 잡혀있는 내 친구들을 구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참 팀워크도
늘어나는 번식이면서 동시에 친구들의 우정까지 생기는 내 친구는 내가 구하는 뭐 그런 게임이라서 함블리 오리지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더 재미가 있어요. 물론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이걸 직접 플레이해 본 적은 없기는 합니다만 저도 한국에 가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아파트 게임은 술자리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랑 술 마실 때 하는 건데요. 미국 사람들도 사실 술 게임이라면 정말 환장하거든요. 아마 미국인들은 아파트 게임 때문에 이제부터 모든 한국의 술 게임들을 슬립하려고 할 거예요. 장담합니다. 한국의 술 게임들은 확실히 재밌는데 아직 숨겨져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재밌는 놀이 만드는데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엄청 오래전 조선시대, 삼국시대 이럴 때부터도 놀이를 만드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있는데 손으로 던져서 넣는 이거 이름이 있어요. 이거 진짜 미국 사람들 한국 한옥마을 같은 곳 가서 처음 해보면 진짜 너무 재미있어 하고 다들 미쳐해요. 이거 여러분 지금 한옥마을 가보시면 이거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누구인지 한번 쭉 둘러보세요. 한국 사람들 없고 뭐 전부 미국 사람들일 거예요. 미국인들이 은근히 승부욕이 있고 뭔가 던져서 거인하는 그런 놀이를 또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거 플레이해놓고도 전통 게임이라고 하면 잘 신기해하고 그럽니다. 또 뭐 호리 던지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진짜 한국의 놀이 중에 좀 충격적인 놀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미국에서 아직 많이 유명해진 거는 아닌데 이거 조만간 유명해질 것 같아요. 이거 관련된 주식 있으면 사지는 마시고 저는 주식 추천은 안 합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윷놀이라는 놀이요. 이게 저는 한국에서 얼마나 유명한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는 보드게임이라고는 놀이들이 있어요. 아마 부루마블이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실 텐데요. 서양은 옛날부터 주사위를 던져서 말들이 몇 칸씩 이동하면 그런 보드 게임들이 인기가 많이 있었어요. 이게 발전된 시기는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중세 시대와 근대 시대에 발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의 윷놀이는 무슨 한국의 고대 시대부터 발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삼국시대 때부터 윷놀이를 즐겼다고 해요. 이건 미친 거 아닌가요? 윷놀이 한국 사람들 아직도 하고 있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길죠? 아니 진짜 한국 사람들 이거 진짜 윷놀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 정말 상상이 안 돼요. 이거 제 생각에 만약에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K-pop 아이돌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린다면 이거 진짜 미국에서 완전 인기가 많아지는 놀이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 주사위 같은 거 던지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이거 주사위 던지는 거 이제 질렸어요. 그래서 미국 보드게임들 보면 주사위가 좀 특이한 모습으로 변하기도 했고요. 주사위를 2대씩 던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주사위라는 이 기본적인 룰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뭔가 창의력이 부족했어요. 딱 거기까지 발상이 전부였죠. 그런데 이거 윷이라는 거는 완전 뭔가 새로운 엄청난 주사위 분식이에요. 한국어를 어학단위에서 배울 때 꼭 배우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많이 쓰는 말인데 뭐 아니면 보. 이거 진짜 재미있는 말이에요. 한국어가 재미가 있는 게 이런 말들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이 왜 재미있는지는 한국 전통 민속놀이 모르면 이해하기 힘들죠. 윷놀이 이거 알면 뭐 아니면 도라는 말이 정말 이해가 잘 돼요. 미국에는 이런 말이 없거든요. 미국에서 이거랑 뭐 비슷한 말은 약간 뭔가
all or nothing 정도인데요. 이거는 뭔가 재미는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그대로 기억하면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 뭐 이런 뜻인데 이거보다 뭐 아니면 보라는 말은 진짜 재미가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말을 하려면 어려워요. 아마 it's either a six or a one on the dice 라고 해야 할 텐데 이건 너무 지고 재미가 없어요. 이거 아무튼 윷놀이는 미국에서 조만간 진짜 인기 많아질 거예요. 저 윷놀이 처음 했을 때 그 재미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윷 결과가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해도 도 말고 뭐만 나온다고 해도 유리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뭐 중간에 운 좋은 곳에 멈추게 되는 숏컷으로 짧은 거리로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높은 숫자만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룰들이 엄청 간단한데도 진짜 큰 재미를 주거든요. 미국 주사위놀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규칙이 엄청 복잡한데 진짜 많이 있어요. 이 게임 플레이를 적어도 3번에서 5번 해보지 않으면 전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윷놀이는 그냥 한 번 플레이하면서 전부 그 룰을 익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거만큼 재미있는 놀이가 제 기준에는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항상 요즘 오징어 게임 때문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든가 뭐 아니면 최근 좀 생기기 시작하는 한국의 공기놀이 뭐 이런 거를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진짜 무조건 한국의 윷놀이가 한국에서 제일 재미있는 놀이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그래서 미국 친구들 중에 한국에 나중에 저랑 같이 놀러 가는 친구 있으면 무조건 한옥마을로 가서 윷놀이를 같이 플레이할 거예요. 예전에도 제 미국인 친구랑 같이 한국 한옥마을에서 윷놀이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아직도 그 윷놀이를 잊지 못해서 미국 한인마트에서 윷놀이 패키지를 아예 구매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친구들 올 때마다 윷놀이를 같이 플레이하고 있어요. 원래 미국에서는 친구들 오면 뭐 닌텐도를 함께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그냥 술을 마시고 대화하는 게 전부인데 윷놀이를 하니까 진짜 반응이 엄청나게 좋아요. 아니 한국인 거 아니면서 자기가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윷놀이를 막 알리려고 하는 친구예요. 사실 이번 영상도 그 친구가 막 윷놀이 얘기를 꼭 하라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블랙핑크 로즈의 노래 때문에 아파트라는 한국의 술게임이 유행을 하는데 제 친구 기준에서는 그 모든 한국의 놀이 통틀어서 윷놀이만한 게 없는데 윷놀이는 인기가 없고 다른 한국의 놀이들이 인기가 많으니 자기는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해도 윷놀이는 진짜 기발하고 참 재미가 있는 놀이예요. 한국 사람들은 확실히 놀이 같은 거 만드는 게 진짜 최고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컴퓨터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것들로 하는 게임도 한국의 게임들이 인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게임들은 미국 사람들이 많이 기대도 하고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확실히 게임을 잘 만들기는 잘 만들어요. 그런데 좀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한국의 민속놀이나 오래된 놀이들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미국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도 이걸 이제 막 즐기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의 아이들은 이런 민속놀이를 잘 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게 정말 실제로 그런지 보려고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알고 보니 진짜는 이랬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당연히 한국의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적어졌고요. 특히 뭐 말뚝박기 같은 놀이들은 목과 척추가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아니고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아이들이 핸드폰을 많이 플레이한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잘 사주지 않아요. 사주더라도 부모들이 컨트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미국에서는 아직도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한국에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아이들은 미래를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봤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발전한 이유는 당연히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엘리트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면 것은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보다는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더 즐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아이들이 좀 더 밖에서 놀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의 TV쇼가 인기가 많아졌거든요. 특히 한국의 문제 있는 아이들의 일상을 영상에 담고 그걸 본 5인영이라는 테라피스트가 조언을 해주는 그런 TV쇼예요. 이거는 미국에서 정말 바이럴로 가고 인기가 참 많았는데요. 꽤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살고 있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 아이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아이들이 일단 너무 귀엽거든요. 모르겠어요. 미국 여자아이들 대부분은 이상하게 한국 아이들을 정말 귀여워해요. 정말 나이에 맞지 않게 똑똑한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말도 정말 잘하고 그냥 똑똑한 아이들이 많아요. 제가 장담컨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미국인이 없을 텐데요. 제가 진짜 장담컨대 한국의 10살 아이가 미국의 평균적인 30살보다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는 것에 제 유튜브 채널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동의할 미국인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한국의 아이들은 정말 똑똑해요. 이미 정말 똑똑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더 똑똑해지기를 바라면서 공부를 계속 시키는데 미국 사람들 눈에는 참 속상한 경우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물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 모습들을 속상하다고 생각하니까 멍청한 미국인이 많은 것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공부도 적당히 하고 아이들이 밖에서 많이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민속놀이들은 정말 큰 재미가 있어요. 아이들이 핸드폰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든가 짧은 유튜브 영상들보다도 한국의 민속놀이는 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놀이를 즐기면서 자란 아이는 분명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자란 아이보다 건강할 거예요. 한국의 민속놀이는 한국인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미국 사람들이 아무리 한국의 민속놀이를 즐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것을 사라지지 않게 끝까지 지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마을에서 그걸 지키기 위해 아직도 민속놀이 도구들을 놓은 것처럼요. 명절마다 모여서 윷놀이를 즐긴다거나 아니면 한옥마을에 데려가서 민속놀이를 아이에게 체험시켜준다거나 아이들에게 한국의 오래되고 재미있는 전통적인 놀이를 체험해주는 부모님들 정말 대단하고 존경한다고 말하고 크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것이 널리 알려질수록 전 세계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높아지고 있어요. K-팝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살아갈 힘을 줬고요. K-드라마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달콤한 휴식 시간과 폭발하는 도파민을 선물해줬어요. 이게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복감을 받은 것이니 좋은 거잖아요. 이제 한국의 놀이가 전 세계 아이들에게 건강한 마음과 몸을 주고 있어요. 한국의 놀이들은 몸도 써야 하고 머리도 써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최고죠. 얼마 전에 한국이 노벨 문학상도 탔다고 들었어요. 미국에서도 그게 참 많이 난리가 났었죠. 그 책은 지금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예요. 한국의 문화책까지도 전 세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네요. 이런 한국을 싫어할 수가 있나요? 가끔 보면 한국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한국을 욕하면 열등감에 찌든 사람들의 댓글이 보이는데요. 참 어떻게 그런 악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좋아하는 선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전부 한국을 좋아하죠. 한국이 끝까지 한국만의 한국다운 놀이와 문화들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돌아와서 죄송해요. 요즘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좀 자주 돌아오도록 할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없죠?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런 패션이 좀 유행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국에서는 한 30년 전에 유행을 했던 거고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입고 다니면 좀 너무 촌스럽다고 할 거예요. 촌스럽다. 이거를 영어로는 outdated라고 해요. 철이 지났다. 말이 좀 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국에서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미국에 와서 막 유행하기 시작하는 패션.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한국의 색띠만 Y2K 패션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엄청 인기가 많이 있는데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상상도 못하실 거니까 제가 좀 실제 상황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진짜 지금 한국 때문에 이게 지금 미국 젊은 여자들 사이에서 완전 난리인데 지금 미국 SNS 돌아다니면 한국의 오래된 가수들 사진이 인기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런 옛날 한국 패션들을 보고 엄청 예쁘고 패셔너블하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SNS에는 한국 90년대 패션 따라하기, 80년대 화장 따라하기 같은 튜토리얼 영상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요즘 90년대 한국 K-pop을 듣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90년대의 한국 문화가 새롭게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 엄청 앞서갔다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 들으면 촌스럽다는 느낌은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영국이라는 느낌의 노래를 좀 많이 듣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패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건 미국에서도 옛날에는 비슷한 패션이 많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그걸 이제 좀 많이 변형시켜서 입었어요. 이효리라는 가수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 전설적인 가수였다고 해요. 그 가수가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 인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가수가 입었던 패션들 말이죠. 일단 이 이름의 패션을 Y2K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Y2K. 이게 일단 K가 뭔지를 아셔야 하는데요. 코리아 할 때 K는 아니고요. K는 숫자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centimeter랑 kilogram 대신 inch로 쓰고 feet로 쓰는데요. 이거 엄청 불편하잖아요. centimeter랑 kilogram이 훨씬 편한데 근데 미국이 한국보다는 조금 살짝 더 편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큰 숫자 단위예요. 한국 숫자 단위는 외국인들이 배울 때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 둘, 셋 같은 숫자는 안 어렵고 너무 쉬운데요. 1000만, 100만 이렇게 넘어가면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 약간 국제 숫자 표기 규칙이 어긋나는 게 있어서 그래요. 1000 다음에 만인데 그 뒤로 1000 단위로 올라가서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면 사실은 큰 숫자들을 보면 처음에 단위마다 콤마, 점이 찍혀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이 점이 찍힌 부분마다 숫자를 부르는 영어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1000, 1000 다음에는 million, million 다음에는 billion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숫자는 외국인들이 배울 때 숫자가 작으면 정말 쉬운데 커지면 단위로 부르는 게 조금 어렵다고 많이들 해요. 아무튼 설명이 길어네요. 이렇게 미국에서는 1, 2천부터 1000의 단위로 올라가는데 1000의 단위는 공이 3개거든요. 그 공 3개를 K라고 부릅니다. K는 킬로예요. 1000리터가 1킬로미터죠. 아마 한국 분들 중에는 이거 한국의 숫자 표기법 때문에 모르셨던 분 계셨을지도 몰라요. 제 친구들은 이거를 모르는 사람 꽤 있더라고요. 아무튼 K는 킬로입니다. 그래서 Y2K라고 하면 Y는 영어로 year, 연도를 뜻하고요. 2K는 바로 2000이죠. 그러면 합쳐서 Y2K, 2000년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설명한다고 엄청 오래도 걸렸네요. 아무튼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패션을 두고 Y2K 패션이라고 말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한국의 Y2K 패션이 유행 중인데요. 이걸 릴링시킨 사람이 바로 이 매미진이라는 사람의 걸그룹 뉴진스예요. 뉴진스는 지금 뭐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최고의 K-pop 그룹인데요. 원래는 당연히 블랙핑크가 최고의 그룹인데요. 블랙핑크가 이제 거의 계약이 끝나고 솔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은 뉴진스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뉴진스의 음악 스타일이랑 패션 스타일은 갑자기 미국에서 엄청 인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뉴진스가 최근에 한국에 새김을 그러니까 Y2K 패션은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Y2K 패션은 진짜 새김할 때 입었던 패션이랑은 살짝 달라요. 반시 있었던 패션에 약간 한국식 패션 느낌을 섞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뉴진스는 미국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멤버 한 명이 뭔가를 입었다. 그러면 그 제품은 무조건 다 팔려요. 가끔 미국에서는 안 팔고 한국에서만 파는 데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그것만 딱 사고 돌아와요. 자기가 전부 일을 하는 데 있으니까 휴가를 길게 쓸 수가 없는데 미국에서 한국이 진짜 너무 멀어요. 뉴진스는 데뷔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인기가 있는 거를 보면 진짜 블랙핑크보다도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뉴진스가 지금 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뉴진스가 좀 많이 알린 패션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한복이에요. 이거를 보면 진짜 무슨 느낌이 드냐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복이 어떤 느낌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냥 딱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판타지? 뭔가 현실에서는 절대 입지 않았을 것 같은 가상의 옷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제 채널에서 한복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구독자 한 분이 말씀해 주신 거는 약간 저는 한복이 하얀색이 정말 예쁘다고 했는데 구독자분들 알고 보니 한국에 염색하면 약이 비쌌어서 다 하얗게 입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시대할 수가 없어요. 한복은 정말 하얀 게 너무 예뻐요. 이런 한복은 뉴진스가 인기를 많이 만들어서요. 지금 미국에서는 한복 비워주는 업체들도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 한복이 지금 너무 비싸요. 하루 반나절 정도 비례인데 한 $100, 한국 돈으로 한 14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한복 많이 유명해요. 이게 다 뉴진스가 알려서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가수들이 패션을 알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걸 이제 해외로 널리 퍼뜨려서 유행시키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니가 유행시킨 패션만을도 엄청나게 많고요. 특히 여자가 가슴 아래쪽을 살짝 노출시키는 언어부도 블랙핑크 제니가 입은 뒤로 유행 많이 했고요. BTS 같은 헤어스타일도 미국에서는 인기가 많이 됐었죠. 이렇게 패션들을 유행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엄청 오래된 가수가 입고 다녔던 이효리의 Y2K 패션이 뒤늦게 유행이 된 거는 좀 많이 이례적이고 신기한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요즘 이렇게 프렌치 한국 노래들이 천천히 유행을 시작을 했거든요. 하나 이제 점점 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H.O.T라는 가수들이에요. 알려진 바로는 이 가수 그룹들이 한국에서는 완전 엄청 인기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마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가수들을 들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수가 유명해진 이유가 바로 이 가수들의 회사들 때문이에요. 이 가수들은 SM이라는 회사에 소속이 됐었는데요. SM이라는 회사는 에스파라든가 옛날에는 SMSD라는 유명한 여자 아이돌을 가생시키기로 했었어요. 미국에서는 SMSD로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소녀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회사가 옛날에 만든 그룹이 H.O.T였고요. 그 가수들 노래에는 캔디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노래를 요즘 SM의 그룹인 NCT가 리메이크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왕복이 나온 뒤 26년 만에 리메이크를 한 노래라는데 진짜 엄청 긴 세월이 지났지만 옷이라든가 스타일을 전부 그 당시 그대로 입고 나와서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NCT라는 요즘 가수들이 한국 80년대 옷을 입었는데도 이게 촌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캔비라는 노래가 엄청 좋거든요. 이래서 자연스럽게 요즘 H.O.T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H.O.T 영상 100개 보면 거의 대부분이 미국 사람들인데요. 왜 이런 노래가 지금 유행하기 시작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노래가 최근 노래인데 사람들이 옛날처럼 분장하고 카메라에 오래된 필터 끼운 다음에 옛날처럼 분장하고 찍은 최신 노래 영상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지금 이 캔디라는 노래가 전부 요즘 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진짜 한국 8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행운이에요. 어떻게 이런 발전된 노래를 자기들끼리만 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H.O.T 그룹 멤버들 춤추는 거를 보면 그냥 요즘 K-POP이랑 비슷해요. 팬을 끌어모으는 입덕 요정부터 잘생기는 비주얼 담당, 랩하는 사람이랑 유머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보컬 담당하는 사람까지 요즘 미국에서는 2000년대 미국 남자 아이돌인 NSYNC도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는데요. H.O.T를 보니까 NSYNC도 한국 옛날 아이돌한테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 중에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멤버는 2명이었는데요. 간타랑 문희준이었어요. 간타는 지금 봐도 너무 잘생겼고요. 자신감대뿐만 아니라 그냥 지금 아이돌을 했어도 전 세계를 휩쓸었을 듯한 비주얼이에요. 당시에는 20살도 안 되었을 때라는데 간타를 보면 그냥 딱 젊고 건강하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아요. 진짜로 제 주변에 미국인 중에는 항상 이상형으로 강타를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강타가 누군지 몰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H.O.T가 갑자기 뜬금없이 인기가 많아지고 그리고 강타가 누군지 알게 되고 보니까 저도 뭔가 강타를 보면 이유 없이 설레고 막 그래요. 특히 미국이랑 영국에는 시간은 없는 연애 드라마들이 인기가 많이 있거든요. About Time 같은 영화 말이죠.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잘생긴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이런 판타지 영화들이 진짜 많아요. 만약 그런 영화가 있다면 남자 주인공은 무조건 강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너무 잘생기지 않았나요? 충격적인 것은 강타 요즘 사진을 봐도 그대로 잘생겼어요. 지금은 SM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새로운 그룹 만들 때 관여를 하는 위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잘생긴 남자 아이돌의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얼굴이에요. 한국에는 청춘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요. 영어로는 youth라고 할 수 있을까요? youth는 약간 어리다. 이런 뜻인데 청춘이라는 단어가 미국에는 없어요. youth 아니면 prime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청춘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한다면 그냥 강타 사진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냥 강타 사진 딱 보여주고 자, 이게 청춘이라는 거야. 청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사진 한 장 빡 이거 보여주면 미국 사람들 그냥 전부 할 겁니다.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으로 인기가 막 많아지려다가 만 게 바로 여기 문희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최근 모습이랑 옛날 모습이랑 진짜 많이 달라요. 보통 미국의 남자 아이돌들이 이런 변화를 겪거든요. 아까 말했던 NSYNC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문희준이라는 사람 어렸을 때 보면 진짜 엄청 귀여워요. 특히 여기 캔디 노래 중간에 보면 앉아서 엉덩이로 점프 하면서 가까이 오는 그런 춤이 있거든요. 거기서 진짜 완전 귀엽게 하거든요. 댓글 보니까 문희준이 원조 입덕 요정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진짜 알 것 같아요. 요즘 시대 남자들 아이돌의 애교는 전부 여기 문희준으로부터 시작한 거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앉아서 엉덩이 바운스 주는 거는 이거는 NCT 리메이크에서도 그대로 했는데요.
처음 워낙 NCT를 어느 정도 좋아해서 이것도 귀엽긴 했는데 원조 문희준의 엉덩이 점춤을 보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은 30년 전에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해낸 거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이 H.O.T는 완전 시대를 앞서갔어요. 물론 오늘의 회상은 이효리 가수가 시작한 요리 패션이 유행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한 거였는데요. 어쩌다 보니 H.O.T 얘기로 넘어갔네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요즘 그냥 이 효과들로 번져가면서 90년대 한국 가수들이 유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한국 가요계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몇몇 K-pop 스탠들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참고로 K-pop 스탠이라는 것은 K-pop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유튜브들에서 K-pop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K-pop은 살짝 놀리는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 단어라서요. K-pop 좋아하는 사람을 영어로 부를 때는 K-pop 스탠이라고 말하는 게 옳습니다. 아무튼 K-pop 스탠들은 요즘 90년대 한국 노래들을 발굴을 하면서 한국 가요계의 문제점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한번 생각하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 K-pop 스탠들이 말하기로는 미국에 비해 한국의 가요들은 너무 빠르게 유행이 치닫아버린다는 거였어요. 미국 노래들 같은 경우에는 한때 유행을 했더라도 지금 듣는 사람이 아직 많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노래가 새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유행하면 옛날 노래는 빠르게 잊혀지는데 특히 90년대 한국 아이돌 노래들이 너무 빠르게 잊혀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90년대 K-pop 아이돌 노래들이 잊혀지기에는 너무 예술적으로도 대중적으로도 작품성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벌써 이 캔디라는 노래만 해도 미국에서 인기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사실 당시에 한국 90년대에는 이 캔디라는 노래만큼 유명한 노래가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노래들을 찾아보면 정말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이러한 현상이 일본 노래에서도 잠깐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80년대 노래들이 미국에서 몇 년 전에 잠깐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를 두고 미국에서는 시티팝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본 80년대 여자 아이돌들은 노래들은 뭔가 거짓 장수병을 불러일으킨다 라는 말이 많았거든요. 80년대를 살아본 적이 없지만 80년대의 느낌을 전해준다는 느낌으로 일본의 시티팝이 유행했어요. 그리고 몇 년 뒤 이제 한국의 90년대 노래들이 인기 있어지기 시작했고요. Y2K로 불리는 세기말 노래들과 패션들이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 한국 가요계들의 반응은 무덤덤해요. 해외 사람들이 옛날 것을 좋아하는 현상이 별로 달답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가요계들은 요즘 자기들이 만드는 새로운 유행을 사람들이 소비하기를 원하는데요. 계속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데에만 힘을 주고 옛날 노래를 추억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형 가요 회사들이 힘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NCT와 H.O.T의 SM은 노래를 리메이크하면서 추억하기도 했는데요. 그 덕분에 H.O.T 캔디가 지금 유행하기 시작한 것을 보면 SM이 한번 잠깐 리메이크했다고 이 정도 효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확실히 한국의 90년대 문화는 지금 조개 속에 들어있는 진주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사람들이 접하지 못한 새로운 엄청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슬슬 터지려고 하지만 SM 말고 다른 회사들은 90년대 노래보다 최신 노래에 더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이 유행이 얼마나 가게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건 지금 전 세계에서는 한국의 90년대, 세기말, Y2K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다면 그래요. 해외 여자들도 죄다 Y2K 패션 따라하고 한국의 90년대처럼 화장하는 법부터 옷 입는 법까지 전부 공유하고 있어요.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